여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단 걱정반으로 한국에 발을 들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엄격한 입국 심사, 낯선 문화, 그리고 언어 장벽, 이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한국의 실체는 그가 들어왔던 소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낯선 땅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 대한 그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드디어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눈에 띄더라고요.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고급스러운 스크린들이 비행 정보와 길 안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었지만 조금 겁도 났어요. 이민 심사줄에 섰을 때 여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국 이민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지?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췄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그래도 긴장을 떨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최대한 친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민 심사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가 미소를 지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하면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그가 전문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관광이요. 목소리를 최대한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얼마나 머물 건지, 어디를 갈 계획인지 등등.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느껴졌어요. 드디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는 저에게 돌려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들어왔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죠. 짐을 찾는 건 수월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 가방을 금방 찾았어요. 출구로 향하면서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을 보았어요. 영어로 된 표지판도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오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비행기 안에 재활용된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와,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보도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쓰레기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깨끗하고 녹색 환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공항을 나서고 나서 서울의 습한 공기가 몸을 감싸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과 네온사인들로 가득한 바다처럼요.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숙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갑자기 그 일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출발 전에 국제 로밍을 설정해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어요. 택시 앱을 열어봤어요. 여기서도 작동하길 바랐는데 다행히 잘 되더라고요. 몇 분 만에 차가 도착했고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탔어요. 운전기사는 짐을 들어줬어요. 기사님은 친절했지만 영어는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괜찮았어요. 호스트가 한국어로 적어준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도로 양쪽에는 제게 놀라움을 준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빌딩들 옆에 녹색 공원이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자연과 도시가 친한 친구처럼 나란히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을 내내 쳐다봤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푸른 공간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빨리 이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친절하게 몇 가지 랜드마크를 가리켜 주었어요. 전부 기억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새롭고 낯설어서 잘 기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작은 녹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길을 따라 달리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도 야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점점 더 높고 인상적이었어요. 몇몇 건물들은 하늘에 닿을 듯 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익숙한 대기업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온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통은 혼잡했지만 원활하게 흘러갔어요. 대부분의 차들이 한국 브랜드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차들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나중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눈에 띄었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지였어요. 가게 간판들은 밝고 눈길을 끌었고 종종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있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만으로도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택시는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건물들을 지나갔어요. 이 건물들은 현대적인 건축물들 사이에서 마치 과거를 상기시키는 작은 조각들처럼 눈에 띄었어요. 그 건물들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고 나중에 꼭 방문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모두 바쁘게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 같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술이 이곳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서울 중심부에 들어서자 건물 옆에 거대한 TV 화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광고와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정말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우리는 길거리 음식 가판대들을 지나갔고 풍겨오는 냄새에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주요 거리보다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 동네였어요. 모퉁이에 편의점이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K-팝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짐을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기가 내 집이 될 곳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방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활기차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분주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어비앤비 문을 열면서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 도시를 탐험하고 그 문화에 빠져들고 한국이 내게 어떤 놀라움을 더 선사할지 정말 기대됐어요. 이제 막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 모험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와서는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피곤하지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점 이게 멋진 모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많이 배우고 발견하자고요. 내일은 서울을 제대로 탐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도시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긴장되지만 그만큼 기대도 돼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명동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명동은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수많은 뷰티 스토어로 유명한 번화한 쇼핑 지역이에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복잡한 거리들을 걸어 내려가면서 제 감각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구운 고기와 달콤한 디저트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걸려있는 화려한 간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쇼핑백을 가득 들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작은 가판대에 멈춰 서서 떡볶이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떡볶이는 매운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가판대의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한국 돈을 맞게 세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어색했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길거리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너무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동물 모양의 얼굴 마스크, 양말만 파는 가게, 심지어 커피를 마시면서 양을 만질 수 있는 카페까지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멋진 거리 예술 작품을 찍으려고 할 때쯤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모든 정보가 그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연락처, 지도, 심지어 결제 앱까지요. 휴대폰 없이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점점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발걸음을 되짚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전에 그렇게 흥미로워 보였던 거리가 이제는 혼란스럽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혼자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 말을 걸기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걸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쩌죠? 아마도 제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때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뭔가 잃어버렸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의 친구 하나와 함께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예의상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죠 라고 제안했어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어쨌든 동의했어요. 지훈과 하나는 저와 함께 경찰서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가는 길에 제게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혼자라고 느꼈던 후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 휴대폰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말해줬어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들의 노력에 감사했어요. 경찰서를 나선 후 지훈과 하나가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들은 저를 더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이 일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두면 안 되죠 라고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 씨와 하나 씨와 함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우리는 함께 도시를 더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두 사람이 저에게 이 도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컸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친절함은 예상 밖이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북적이는 시장을 지나갈 때 하나 씨가 물었어요. 사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조금 두려워서요. 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대로 즐길 준비하세요. 우리는 작은 가판대에 멈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뭔가를 튀기고 계셨고 그 냄새가 정말 끝내줬어요. 지훈 씨가 우리를 위해 주문을 했고 곧 작은 둥근 도넛처럼 생긴 걸 종이컵에 담아주셨어요. 이건 호떡이라고 해요. 하나 씨가 설명해줬어요. 안에 갈색 설탕이랑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제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커졌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끈적하고 달콤했어요. 우리가 걸으며 먹는 동안 저는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를 둘러봤고 지훈 씨와 하나 씨는 흥미로운 건물들을 가리키며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거리마다 담긴 역사에 감탄했어요. 고대 궁궐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바로 서 있는 걸 보면서 마치 다른 시대를 동시에 걷고 있는 느낌이었죠. 오후가 지나갈수록 저는 잃어버린 핸드폰 생각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지훈 씨와 하나 씨가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어서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작은 공원에 앉아 걷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제가 빌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였지만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아이폰 주인 되시나요? 강한 억양의 영어로 누군가가 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맞아요. 여기는 경찰서의 김 경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인이 핸드폰을 발견해서 경찰서에서 보관 중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경사님께 감사의 말을 거듭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핸드폰을 찾았대요. 제가 외쳤어요. 어떤 상인이 주었다고 해요.
지훈 씨와 하나 씨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흥분이 전염되어 저도 금방 활짝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축하해야 해요. 하나 씨가 선언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바비큐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가요. 지훈과 하나도 저만큼이나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 한국 음식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고 아까 먹었던 호떡과는 상관없는 가슴속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먼저 경찰서로 돌아가서 제 핸드폰을 되찾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단 하나도 건드려진 것이 없었어요. 그 핸드폰을 찾아준 사람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그 한국 바비큐 집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가운데에 그릴 있는 테이블에 앉았고 생고기와 채소가 담긴 접시들이 나왔어요. 지훈 씨가 고기를 그릴에 구워서 상추에 여러 가지 소스와 함께 싸먹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바닥에 앉아 낮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저에게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음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전에 맛보지 못한 수많은 맛들이었죠. 음식을 먹으면서 제 하루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는지 생각했어요. 무서운 상황에서 시작된 하루가 멋진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틀 만에 그 선입견들이 이미 깨어지고 있었죠. 어쩌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리가 먹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에 대해서도 털어놓았고 현실은 얼마나 달랐는지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나 씨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즐기고 있다니 그걸로 됐죠. 어떤 곳이든 직접 경험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모든 나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낯선 나라에 있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을 사귀었고 낯선 이들의 친절함을 경험했고 한국의 예상치 못한 면을 보게 되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큰 재난처럼 느껴졌던 잃어버린 핸드폰 사건이 이제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제 자신의 편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진 채로 숙소로 돌아가면서 이번 여행의 남은 일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됐어요. 그리고 여행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겼어요. 언제 작은 친절이 당신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몇 주 동안 지훈이와 하나는 제 비공식 가이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도시를 보여주고 싶어 했고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푸른 하늘 아래 곡선으로 된 지붕을 가진 다채로운 건물들이 돋보였어요. 우리는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았어요. 수문장들은 밝은 전통 의상을 입고 반짝이는 검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궁은 600년이 넘었어요. 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궁의 여러 곳을 걸어 다녔고 하나는 각 건물과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오래전 이곳에서 살았던 왕과 왕비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이 동네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매번 새로운 그림 같은 풍경이 나타났어요. 일부 한옥은 박물관이나 찻집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한 곳에 들러 전통 한국 차를 마셔봤어요. 쓴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의식은 즐거웠어요. 저녁에는 홍대로 향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가게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거리 공연자들이 모퉁이마다 군중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는데 특히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호떡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한국식 팬케이크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항상 분주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와 하나는 저를 한강을 따라 자전거 타러 데려갔어요. 자전거 도로는 넓고 매끄러워서 자전거 타기에 딱이었어요. 가족들은 강변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용감한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며 지나가는 배들을 구경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하나가 말했어요. 너무 평화롭죠? 저도 동의했어요. 이렇게 큰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 우리는 인사동의 조용한 뒷골목을 탐험했어요. 이곳은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주인인 친절한 미소를 가진 할아버지께서 손으로 내린 커피와 직접 만든 쿠키를 내주셨어요. 마치 많은 현지인도 모를 비밀 장소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 중 하나는 얼마나 이동이 쉬운지였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빠르며 어디든 갈 수 있었죠. 역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고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혼자서도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정말 놀랐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 WI- 파일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공원, 심지어 일부 거리에서도요. 지하철표부터 편의점 간식까지 거의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생활이 정말 편리했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노래방에 갔어요. 이건 제가 집에서 가봤던 노래방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편안한 소파와 큰 화면이 있는 개인 방을 가졌어요. 노래 선택의 폭이 넓었고 영어 노래도 많았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K-팝 노래를 엉터리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의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를 매료시킨 것은 큰 관광 명소들만이 아니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길을 잃은 저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작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지훈이와 하나가 왜 자신들의 도시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아침에는 몇백 년 된 궁궐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국 음식을 먹고 밤에는 현대적인 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친절함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주던 아주머니부터 올바른 버스를 찾는 걸 도와준 젊은 학생까지 모두가 저를 환영해 주려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도시가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저는 친구를 사귀었고 새로운 음식을 발견했으며 역사와 혁신이 풍부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다시 올 거죠?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며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서울이 제공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본 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멋진 도시와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를 사로잡은 건 반짝이는 빌딩들이나 맛있는 음식들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 시야를 바꿔놓은 건 바로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나무 테이블과 갓 내린 커피 향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폐허가 된 도시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저건 한국전쟁 이후의 서울이에요. 지훈이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말했어요. 믿기나요? 저는 머리를 저으며 놀라워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은 저 사진 속의 모습과 전혀 달랐거든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 대해 말해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겐 손과 결단력밖에 없었다고 하세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단순히 모방해서 지금의 위치에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 놀라운 무언가를 창조해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지훈이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것들을 잘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 만들어냈다고 해요. 제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휴대폰 한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휴대폰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에요. 지훈이는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도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는 젊은이들이 전통 공예나 음악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들은 옛것과 새로운 것을 섞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고 미래로만 급히 달려가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괴롭혔던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 사람들의 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지훈이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불법으로 이곳에 오거나 비자를 넘겨서 체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방문객들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는 일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다가 허가 없이 일하려고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과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우리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싶지만 법도 지켜야 하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의견이 다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외부에서 보면 차별처럼 보이던 것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고 쉽게 답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어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사실과 역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저는 가득한 고정관념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있잖아,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틀렸더라고. 그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라곤 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배우고자 하고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어요. 아직도 배울 것도 볼 것도 많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아마도 언어 공부까지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쁜 거리로 나서자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건물들을 보며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네온사인, 거리 음식 냄새, 근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팝 소리.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 이해하고 나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했어요. 내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설명하기 힘들겠죠. 아마 그들도 직접 와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지훈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배운 것들에 대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에 대해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느낀 건 감사함이었어요. 제 자신의 생각을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장소나 그곳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훈은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간직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